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 김영삼 7.8, 김대중 5.3, 노무현 4.48, 이명박 3.2, 박근혜 2.93.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은 2.3%였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1% 초중반으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만국 공통의 진리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아니 우리 경제가 계속 고도화하면서 우리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뭐 진보 성향 정부든 보수 성향 정부든 그냥 뭐 그럭저럭 이렇게 뭐 고만고만하게 경제를 운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1인당 국민소득. 사실상 그런 그 어떤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훨씬 뛰어났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시겠지만은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졌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5년 동안 보수정부 5년 동안에 1인당 GDP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겨우 9달러.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무려 노무현 대통령 5년 집권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5,200불, 김대중 대통령 때는 4,700불 이상 늘어났다. 자, 진보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득권 세력하고 보수 언론이 막 진보 정부를 공격을 해요. 야, 너네 경제 잘 못하잖아. 너네 깨끗하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무능하잖아. 너희가 경제를 엉망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 라고 계속 공격을 해댔어요. 중진국의 함정이 뭡니까? 이 박정희, 전두환 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중진국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경제를 잘못 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중진국의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어라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경포대라고 공격을 했어요. 경포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의 약칭이 경포대예요. 보수 언론들, 기득권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많이 올랐다. YS 보수 정부가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이었는데 그거를 23,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월드뱅크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때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중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에 비해서 훨씬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 개선됐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떻습니까? 45년 전 구시대의 유물인 비상계엄을 대한민국으로 불러와가지고 파면을 앞두고 있죠. 탄핵. 조만간 8대0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곧 내릴 겁니다. 자, 경제는 정치만 엉망인 게 아니에요. 경제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볼 수 없었던 최악의 경제 지표들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다. 자, 바로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을 했죠. KDI는 1.6%로 전망을 했고 해외 연구기관들은 더 참혹한 지표를 내놓고 있는데 어디는 1.0%, 어디는 1.1%, 1.3%. 내년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게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다. 이거는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없었던 일인데 재작년 2023년에 미국 경제는 2.9% 성장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1.4%, 작년에 미국 경제가 2.8% 성장했는데 우리는 2.0%. 올해 IMF가 미국 경제는 2.7% 성장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은 1% 초반 중반. 그러면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보다 성장률이, 그것도 엄청 큰 격차로 낮은 그런 지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다음에 윤석열이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망쳤냐? 최근 2년간 국세 수입이 15%나 줄었어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때 국세 수입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1%, 2%, 많아봤자 3%가 감소를 했는데 무려 15%가 줄었다. 최근 2년간 83조 원 세수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몇십조 원씩 급히 돈을 빌려서 재정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 재정이 아예 거덜이 났다. 자,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가 흔히 경총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 100만 명.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보는 지표예요.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 경제를 절단을 내놨다. 끝장 일보 직전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진보 성향 정부의 경제 성장이 훨씬 뛰어나다. 왜 그러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신뢰를 하고 헌법과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 정부가 훨씬 안정적으로 경제를 잘 이끌어 가더라. 반면에 무능하고 부패하고 권위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성향, 극우 성향의 정권들이 훨씬 경제 운용을 못하더라. 자,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